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드디어 파이코인에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요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해 드리고, 일단 파이코인 그 공식 트위터에서는 아무 내용이 없는데 지금 일단 파이코인 앱 자체에서는 새로운 이 공지를 볼 수 있거든요. 이 공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한번 다뤄드리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트위터에는 별 내용은 없어요. 트위터 파이코 팀에서는 별 내용 없고, 파이코리아에서는 이런 내용을 발표합니다. 파이오니아가 갈 길은 파이 지갑을 만들고 KYC를 기다립니다. 폐쇄된 네트워크에서 파이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오픈 네트워크를 기다리는 동안 파이 값을 증가시킵니다. 그 밖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해서 뭐 스파이더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존버하면서 아직까지는 채굴을 해라 하는 게 이제 이게 어제 공지였습니다. 어제 내용인데, 자, 어제 이후에 오늘 이제 새벽에 또 공습을 했습니다. 새벽 공습 경보가 울렸고, 아마 이건 제가 최초로 올리는 영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파이코어 팀에 이렇게 나와 있고, 파이 메인넷 이스 라이브 투데이 뭐 이렇게 돼 있는 라이브 투데이, 그리고 쭉쭉쭉 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다? 영어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 왜?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요. 자,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파이 메인넷은 오늘 메인넷 단계의 밀폐 네트워크 기간을 시작하며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또한 채굴과 공급이 어떻게 동작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파이 백서에 2개의 새로운 섹션을 출시하고 있다. 그리고 새 마이닝 시뮬레이션의 미리 보기가 보정을 위해 앱에 공개되며 나중에 적용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존 채굴은 계속되고, 위에서 더 읽어보세요. 메인넷은 파이 익스플로러에서 볼 수 있으며, 이제 파이 지갑은 테스트넷과 메인넷 밸런스를 모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은 이제 논란이라면 또 논란이 될 수 있고, 뭐 얘기라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요렇게 제가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잡담 없는 파이 비공식 1번방 파이 방장님이 공식 팀에서 요번 주에 메인넷 공개된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랩 연기는 없습니다 라고 답변 들어가지고 저도 한번 이거를 보내달라고 제보를 좀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정말 제보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제보해주신 내용을 보고 제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방장 뭐 이분 이렇게 일부러 가렸습니다. 누가 얘기했는지는. 그래서 공식 팀에서 전달받은 내용이냐고 하니까 네, 연기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확신에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일단은 저는 이제 뭐 제가 진작에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12월이라고 한다면요, 12월 중으로 한다면 재단들이 여러 가지 재단들이 있는데, 그런 재단들의 경험상 봤을 때 빨리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는 웬만해서는 없어요. 특히 이런 중대한 발표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냥 보통 월말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빨리 나온다면요,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기대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월말로 생각했을 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딱 그거죠. 29, 30, 31이니까 31일을 D-Day로 했을 때 이제는 오늘은 D2입니다. D2. 어제가 D3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틀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중요한 공지, 딱 정말 승부수를 띄웠는데, 이 승부수를 띄운 거를 라이브로 한다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다는 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금 메인넷 단계의 네트워크 기간을 시작하는지 이건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채굴을 우리가 계속 하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KYC 인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는데, 이 메인넷이 진행되고 나면은 KYC 인증도 조만간 나올 거고요. 조만간이 아니라 거의 바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새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전에 메인넷에서 메인넷 잔액 보기가 있잖아요. 한글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프리뷰 뉴 메인넷 마이닝 시뮬레이션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뭘까?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요, 아직까지는 여기에 눌렀을 때 그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진 않는데, 이제 곧 오늘 메인넷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라이브로 진행이 되면요, 라이브로 진행된 이후에는 뭔가 저 기능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도 읽어보면 나와있지만, 새 마이닝 시뮬레이션의 미리 보기가 보정을 위해 앱에 공개되면 나중에 적용된다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락업을 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나와준 이런 새로운 기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작동하지 않지만 뭐 이따가 오후에나 아니면 내일 중으로 뭔가 작동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작동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한번 또 자세히 파악해서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뭔가 소식인데, 그 위에 파이코인이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요,
리드몰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리드몰 혹시나 무슨 내용이 더 있을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고 확인한 결과는 이렇게 번역기를 좀 돌려봤는데 내용이 정말 방대해요. 15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파이 메인넷은 이제 활성화되었고 방화벽이 작동하지만 닫힌 네트워크에서 P2P 2앱 전송을 허용하는 메인넷 폐쇄 네트워크 단계를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고, KYC 솔루션은 파이오니어의 신원 확인 및 검증기 보드를 시작할 예정이다 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내려볼게요. 파이 네트워크는 ICO나 파이 크라우드 펀딩 판매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 또는 파이 네트워크의 설립자를 사칭하여 판매 또는 상장을 수행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불법이며 가짜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파이오니어에 대한 파이오니어 판매는. 개척자들은 어떠한 사기도 조심해야 되고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파이에 우리 모바일 앱을 통해 생태계에서 기여함으로써 자유롭게 채굴할 수 있다. 마이닝된 파이는 메인넷 대시보드를 통해 공식 파이 앱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후 파이 지갑으로 전송할 수 있다. 개척자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파이를 주장하라고 요구하는 웹사이트는 가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아래는 우리가 파이의 공급 및 채굴 부분의 새로운 초안이다 해서 마이닝은 메인넷 단계에서 계속되지만 제한된 공급 내에서 마이닝 속도가 동적으로 조정된다 라고 되어 있고, 오픈 네트워크가 시작될 때까지 웹사이트의 공식 백서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귀하의 의견을 환영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새로운 메인넷 마이닝 메커니즘을 가상 설정으로 보고 락업 설정을 보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이닝 인터페이스에 미리 보기를 공개한다고 되어 있고, KYC를 지나 메인넷으로 이주할 때까지 새로운 채굴 메커니즘은 아직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개척자들은 이전처럼 메인넷 이전 메커니즘에서 이제 마이닝을 계속 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과 보정이 완료되고 충분한 개척자가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되면 새로운 메인넷 마이닝 메커니즘이 적용되어 홈스크린에 발표된다. 자, 토큰 모델 및 마이닝이다 해서 심사숙고해서 건전한 토큰 디자인은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해서 부스트 트리 등등등등 나와 있고, 파이 자체의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레이어 1 암호화폐로 여기서 토큰을 지칭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파이 공급 장치에서 P2P 경제의 온라인 경험을 구축하는 것이고,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보안성과 파이의 희소성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를 성장시키고 파이를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파이오니어의 기여도를 보상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점, 파이 메인넷 광범위한 보급에 초점을 맞춘 사전 메인넷의 단계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그 다음 넘어가 보죠. 기본넷 이전, 메인넷 이전 공급입니다 해서 파이를 세계에서 널리 사용하는 암호화폐로 만들겠다는 비전에 따라 파이를 배포하고 전세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장에 더욱 초점을 맞췄다. 합의 알고리즘은 개별 개척자의 시큐리티 서클에 집계된 글로벌 신뢰 그래프에 의존한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개척자들에게 개별 보안 서클을 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의 어떤 희소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고 10배 증가할 때마다 네트워크 마이닝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마이닝 메커니즘을 채택해서 참여된 파이오니어의 다양한 이정표에 도달하면 1년에 새로운 이벤트가 반감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한 다음에 1억 명의 참여된 개척자에게 도달하는 것이고 3천만 명이 넘는 파이오니어와 약혼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니까 3천만 명은 넘었는데 트위터에다 따로 공지를 안 한 게 보이네요. 그죠? 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파이 공급량을 제한하는 옵션은 메인넷 이전에 행사되지 않기 때문에 총 공급량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아직까지도 총 공급량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없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요. 3천만 명 이상의 파이오니어 커뮤니티를 부스트래핑했다. 모바일 폰에서 파이를 채굴할 수 있는 간단하고 접근하기 쉬운 수단이 자본, 지식 또는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혁명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토큰을 전 세계에 널리 배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충분한 양의 참여자와 거래를 가진 진정한 P2P 탈중앙화 생태계가 될 준비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 메인넷 공급해서 나와 있습니다. 메인넷 공급해서 나와 있는데, 메인넷 이전 모델에서 최대 공급이 분명한 메인넷 공급 모델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기여가 장려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를 취할 예정이며 아래 마이닝 섹션에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메인넷은 코인 비전에서 불거졌는데 2020년 9월에서 10월 첫 번째 코인 베니언에서 불거졌고, 당시에 이제 패널과 커뮤니티 제출에서는 마이닝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1000만 네트워크 규모로 중단되어야 하는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는 네트워크에 다음과 같은 딜레마를 제시했고, 메인넷 이전에 채굴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채굴이 계속된다면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이에 따라 파이의 풍기 현상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채굴이 중단되면 네트워크 성장에 타격을 주고 새로운 파이오니어가 네트워크의 채굴자로 참여하는 것을 막아 파이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1000만 규모의 광산 채굴률을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딜레마는 여전히 남아있고 해결돼야 할 숙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커뮤니티에 대한 공급에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와있고, 3천만 명이 넘는 현재의 네트워크와 규모야 향후 예상되는 거래 및 활동 규모를 감안할 때 메인넷 공급 모델은 1000억 파이의 최대 총 공급량을 확보하여 공급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과 새로운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나와 있어요. 1000억 파이라고 나와 있네요. 약간의 힌트? 1000억 파이의 최대 총 공급량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제 계산했을 때가 100억 개였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봅시다. 이게 아닌데. 자, 따로 제가 한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100억 개가 아니라 1000억 개? 뭐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대 총 공급량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면 총 최대 공급량 1000억 파이를 고려하면 커뮤니티는 결국 800억 파이를 받게 되고, 코어팀은 200억 파이를 받게 된다고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것 같아요. 파이 차트는 전체 분포를 보여주고, 핵심 팀의 할당은 커뮤니티가 점점 많은 파이를 채굴하는 것과 동일한 속도로 해체되며 자체적인 명령을 통해 추가 잔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즉 커뮤니티가 할당량의 일부 25%를 유통적인 경우에는 핵심 팀의 할당량 중 비례적인 양 25%에만 잔금 해제를 할 수 있고, ICO를 위한 할당이 없으며 파이의 어떤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 판매도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파이 커뮤니티는 80%, 그 다음에 코어팀은 특정 시점에 파이가 얼마나 많은 유통량에 관계없이 총 유통량의 20%를 보유하고 있다. 이게 정말 1000억 개 공급량이 여기서는 자꾸 이제 1000억 개를 언급을 하는데, 이 1000억 개라고 한다면 지난번 제가 알기로는 1000억 개가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지금 소각되는 KYC를 받지 못하는 양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감안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약간의 여기서 충돌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요, 락업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락업을 했을 때 우리가 뭐 지금 무지막지하게 락업이 많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200에서 막 500%대, 또 다른 이제 많은 분들은 600%대까지도 로그를 이제 때려 넣고 했을 때 락업 비율이 이제 거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까지도 걸리고, 아직 200%에 대한 정확한 이건 안 나왔는데 200%를 걸게 되면 여기에 2배니까 최대 1000% 이상까지도 가능하게 돼요. 그러면은 기존 채굴 속도의 10배, 아무리 여러분들이 혼자 채굴을 한다고 해도라도 10배면은 지금 채굴하는 거에 비하면 이제 시간당 1.9개를 채굴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더 많은 코인을 채굴할 수 있어요. 채굴하는 건 좋은데, 최대가 1000억 개라고 했을 때는 이거에 좀 안 맞는 이런 격이 좀 생겨버립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락업을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소각량이 얼마나 되는지, KYC 인증을 받지 못해서 소각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저번에 계산했을 때가 할 땐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넘었는데 좀 애매해요. 100억 개였나요 지난번에 했을 때가. 아무튼 간에 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좀 걱정이 좀 된다. 제가 어제 계산했을 때 이제 기준으로 기억이 났는데 1067억 개였어요. 1067억 개였는데, 여기서 과연 뭐 레퍼럴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말 실제로 KYC를 받지 못하는 물량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1000억 개라는 최대 이제 공급량을 고려를 했을 때 1000억 개가 지금 넘잖아요. 67억 개가 더 있고, 오늘하고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해서 뭐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하고, 향후에는 락업이라는 게 진행이 됐는데, 이 락업이 진행될 때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에서 1000%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근데 이게 뭐 기존의 레퍼럴 물량까지도, 레퍼럴이라고 하는 방패팀, 코어팀, 이런 물량, 팀 물량까지도 이거를 속도를 증가시키게 된다면 더 이상 요거는 말이 안 되는 수치가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200에서 1000%라고 해도, 이게 만약에 내가 채굴하는, 나 혼자만의 채굴량에 200에서 1000%를 적용한다고 해도 사실 요거에 대해서 무리가 좀 상당히 많이 간다는 거죠. 지금도 1067억 개로 이제 과부하가 걸린 상태인데 충분히 1000억 개를 한다. 근데 과연 이 중에 얼마나 허수가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KYC 인증을 받을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좀 방대한 양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파이코인에서 열심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파이 네트워크 또는 파이 네트워크의 설립자를 가장해서 판매 또는 상장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허가되지 않은 가짜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모창자들은 파이 코어 팀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를 파생해서 나오는 모든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관련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파이하고는. 근데 뭐 관련이 있다고 자기네들은 주장하면서 이러는데 별로 좀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파이만 하더라도 좀 충분히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건데 파이에 대한 걸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개척자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파이를 주장하라고 요구하는 웹사이트는 가짜입니다. 돼 있습니다. 파이 지갑으로 전송할 수 있고 대시보드를 통해서만 파이 앱 내부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시보드라고 한다면은 요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대시보드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자, 지역사회 이제 공급의 80%는 추가로 모든 과거와 미래 파이오니어 채굴 부상에 할당될 65%와 향후 비영리 단체인 파이 재단이 관리할 지역사회 조직 및 생태계 구축 지원에 사용할 10%, 그리고 유동성 풀 공급에 사용할 5%로 나눌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800억 파이 계획 초과해가지고 프리 메인넷 마이닝은 200억 파이를 보상한다. 그리고 메인넷 마이닝은 450억 파이를 보상한다. 유동성 저장소는 50억 파이를 비축하고 있다. 그리고 재단 적립금, 이벤트 등은 100억 파이다. 그리고 650억 파이는 과거, 미래의 모든 채굴량이 할당될 것이다 해서 지금 모든 개척자들이 채굴한 파이의 대략적인 총액은 300억 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다만 가짜 계정으로 채굴한 파이를 버리고 KYC의 속도와 참여도에 따라 오픈 네트워크의 초기 메인넷 채굴된 파이는 100억에서 200억대의 파이를 추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이닝 보상을 위한 650억 파이 공급의 나머지 금액은 개념적인 연간 공급 한도가 있는 새로운 메인넷 마이닝 메커니즘을 통해 파이 오니어에게 분배될 것이다 해서 진짜 공급량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네요. 근데 여태까지 이제 채굴이 된 게 300억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했을 때는 요렇게 되겠죠. 1067억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매일 채굴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가정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상당히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300억 파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상당히 생각보단 적네요. 저는 많을 줄 알았는데.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연간 공급 한도는 감소 공식에 기초해서 결정될 것이고, 그리고 세분화된 시간의 포크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공급 제한 계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원활하고 더 나은 할당 곡선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매년 감소하는 공식과 이 수치는 메인넷의 오픈 네트워크 출시 시점에 맞춰 확정되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개척자들이 KYC를 보유하고 있는지, 채굴된 파이의 양이 메인넷으로 얼마나 이전되었는지 확인하게 되면 말입니다. 해서 정말 이게 KYC와 메인넷 요거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에서는. 자, 그리고 프리 메인넷 파이오니어스는 네트워크의 성장과 수명을 보장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가입한 신규 회원과 함께 메인넷 마이닝 보상에서 파이와 마이닝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아마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채굴 속도를 이제 파이오니어 같은 팀으로 돼 있는 사람들도 채굴 속도가 이제 같이 적용이 된다. 좀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들 락어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락어 퍼센트. 이게 기여도에 따라서 이 채굴 속도가 반영이 돼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고, 자, 100억 파이는 미래의 비영리 단체 재단에 의해 관리될 공동체 조직과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예비될 것이고, 대부분은 탈중앙화된 점점점에서 나와 있는 개발자 대회, 그 다음에 지역 사회와 생태계 구축을 위해 헌신하는 상근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커뮤니티의 의견 수렴 및 피드백 수렴, ORG 미래의 커뮤니티 봉사를 구체화하고 브랜드 구축 및 평판 보호, 그 다음에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돼 있고, 공익 기반 파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단이 다양한 커뮤니티 개발자 프로그램의 설계 조성 추진해서 커뮤니티 개발자를 보조금 육성 파트너십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50억 파이는 파이오니어스 및 파이 앱 개발자를 포함한 생태계 참여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유동성 풀에 예약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양이 진짜 상당히 많네요. 근데 준비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파이가 유동성이 없다면 생태계는 파이의 건강한 흐름을 찾지 못할 거다. 로드맵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밀폐 네트워크 기간의 한 가지 이점은 초기 메인넷 결과를 기반으로 토큰 모델을 보정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토큰 모델은 개방형 네트워크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조성할 수 있고 조정될 수 있고, 네트워크와 생태계 건전성을 위해 네트워크는 1000억 파이의 유통 완료 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필요가 있는지 질문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파이 유통 손실을 보상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사용과 유틸리티 창출을 억제하는 사재기를 완화하기에 필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이닝 메커니즘에 대해 나와 있는데 메커니즘은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천만 명이 넘는 가입 회원 그리고 널리 유통되는 통화 및 테스트넷 그리고 파이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을 충족시킬 시큐리티 서클 어그리게이트 신뢰 그래프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메인넷 단계를 내다보면서 파이 네트워크는 성장과 포용을 지속하면서 진정한 문제가 되기 위해 더 많은 기여도와 모든 구성원들의 더 다양한 기여가 필요할 거다 해서 메인넷 단계에서는 성장 포함 및 보안뿐만 아니라 탈중앙화 유틸리티, 안정성, 수명성도 달성하고자 한다. 메인넷 공식 변경사항을 설명한다. 이제 기본 메인넷 이전 수식이다 해서 그 수식에 대해서는 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해요. 자, 채굴률. 자, 채굴률은 이 시스템 전체의 채굴 속도, 채굴 속도가 아마 0.19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그 방패. 그 다음에 추천팀 보상, 팀 보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채굴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존 지금 채굴하고 있는 채굴 속도 있잖아요. 원래 채굴 속도 반감기가 와서 있는 기본 채굴 속도, 기본 플러스 여기에 이제 방패. 플러스 이제 방패하고 이제 곱해지는 것 같죠? 이렇게 방패하고 이렇게 합해지는 건지 곱해지는 건지 여기다가 이제 그 팀 속도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준은 나와 있는데 뭐 파이오니어스의 네트워크가 10배씩 늘어날 때마다 반토막이 됐고 나열된 것처럼 5번의 반감 이벤트가 있었다 해서 반감 이벤트는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식은 굳이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없는 것 같고. 자, 프리 메인넷 시스템의 전체 마이닝 속도다 해서 모든 활동적인 파이오니어스는 적어도 전체 및 기본 마이닝 속도를 받았다. 그리고 0, 그 다음에 0, M, 뭐 B, M하고 B가 뭐 0이면 0이다. 뭐 이런 뜻이고 어쨌든 파이오니어 총 채굴률은 시스템 전체의 기본 채굴률의 배수였다 해서 B의 값은 메인넷 이전에 미리 결정된 값이며 위의 표와 같이 5번밖에 바뀌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 메인넷 이전에는 마이닝 메커니즘의 동적 진행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B가 0으로 떨어졌을 때만 결정될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B는 기본 채굴률을 아까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맞죠? 아니네. B가 잠시만요. 왜 이렇게 헷갈리냐? 맞네요. 맞아요. B는 시스템 전체 기본 채굴 속도니까. 아무튼 간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산되어 모든 개척자에게 연간 공급, 파이 공급량과 총 마이닝 개수에 따라서 동적으로 조정된다 나와 있고, 메인넷에서는 파이의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보안원의 보상. 그 서클 얘기하는 거죠. 시큐리티 서클에서 짓게 된다. 그리고 파이오니어스는 새로운 유효한 시큐리티 서클 연결에 대해 시간당 파이를 추가로 지급받으며 최대 5개의 연결까지 지급이 되었다. 시큐리티 서클은 파이 블록체인의 보안에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서클 보상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으로 파이오니어의 채굴을 높였다. 해서 아마 이거 그냥 팀 리워드 추천. 팀 리워드 추천은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면은 기본 마이닝 비율이 25% 상승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계산했던 게 사실 맞는 거예요. 맞긴 맞는데 그거는 1067억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사람들이 채굴을 했을 때 의미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채굴을 매일매일 하지는 않았다라는 이런 결론이 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메인넷 마이닝 공식이다 해가지고 메인넷 마이닝 공식은 파이오니어의 채굴률, 이 채굴률은 이제 그 전 파이오니어 기지의 채굴률이다. B는 시스템 전체의 마이닝 속도, 자, 마이닝 속도, 원래 속도, 그 다음에 L은 개인 파이오니어가 채굴률의 새로운 구성 요소인 락업 보상이라고 합니다. 락업 보상. 그 다음에 그 보안, 서클이죠. 방패. 그 다음에 노드 보상. 뭐 노드도 보상이 있다는 거네요. 여기서는 메인넷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파이 노드 하시는 분들은 노드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고, A는 파이 앱 사용 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파이 앱도 사용 보상이 나와 있고 곱하기 이제 X.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X는 배수로도 설계될 예정이고 새로운 유형의 기여로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이 노드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노드도 뭔가 추가로 알파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 알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한마디로 S와 E는 메인넷 이전 채굴 공식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LNA와 같은 새로운 보상, L은 개인 파이오니어의 기본 채굴률의 새로운 구성 요소인 락업 보상이라고 있고, 자, 락업 보상은 L이고, 그 다음에 N 같은 경우에 노드 보상, A 같은 경우에는 파이 앱 사용 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할 땐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건데,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노드. 자, 노드가 이렇게 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락업이 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앱 사용, 이런 게 이렇게 보상이 된다는 건데, 과연 어떤 형태일지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앱 사용은. 다른 거는 이제 대충 예상이 되죠. 우리가 노드는 노드고 락업은 락업이니까요. 이런 계산법은 여기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추후에 한번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로그 n은 이제 그 파이 여태까지 채굴했던 그 클릭 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보시면 계산법은 사실 복잡하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지만, 굳이 이거를 제가 상세하게 뭐 그 숫자까지 넣으면서 뭐 이렇게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나중에 나와서 봐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CPU에 대한 내용은 CPU는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보면 될 것 같고, 이 계산법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제가 주요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 어쨌든 간에 뭐 노드하고 락업, 그 다음에 앱 사용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인 이 파이 채굴 속도나 이런 거에 보상을 영향을 미친다.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다른 계산법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숫자를 넣는다고 해서 그게 다 맞다도 아니고요. 일단 그렇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넷 이전 마이닝과 달리 메인넷 마이닝의 B는 주어진 시점에 뭐 더 이상 모든 파이오니어에 걸쳐 상수가 아니지만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연간 공급 한도를 기준으로 동적으로 조정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뭔가 이자율 이런 것도 동적으로 조정이 된다는 얘기로 좀 보여지고요. B가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파이오니어의 기여를 성과주의적으로 인센티브화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보상금도 한계 이내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B, 이 B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요. 결론은 계속 채굴을 하고 그 다음에 초대를 계속 하고 이래도 이득이 된다는 거죠. 이래도 이득이 된다. 뭐 이런 의미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프레임 네트워크에서는 B는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계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산법에 대한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지, 이게 뭐 꼭 맞다 틀리다 라는 건 없어요. 요거는 지금 이 계산법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쓴 거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따로.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상당히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근데 이 퍼센트에 대한 내용이 최대 200%까지 있다. 락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니까 이 마이닝 속도나 이런 건 이전에 이미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쭉쭉 넘어가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추천팀, 보안 서클이 KYC를 통과함에 따라 그들의 모바일 밸런스에 더 많은 부분을 양도하게 될 것이다 해서 우리가 그만큼 KYC가 중요하다라는 걸 또 한번 여기서 강조를 했네요. 자, 그리고 메인넷 잔액의 200%를 잠글 수 있다. 이전 마이닝 속도에서 획득한 이미 이전 메인넷 잔액의 200%를 잠글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송 가능한 잔액, 이 계정 전체 잔금을 설정을 개척자는 모바일에서 메인넷으로 전송 가능한 잔액의 최대 100%를 잠글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메인넷이 출시되고 파이오니어가 잔액을 이전한 후 파이오니어는 나중에 약간 다른 잠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메인넷에 직접 더 많은 파일을 잠글 수도 있다. 이때 파이오니어는 이전의 마이닝에서 획득한 이미 이전 마이닝 잔액의 200%를 잠글 수 있다는 게 그 200%라, 아직까지는 우리가 200% 적용이 안 된다라는 사실. 와, 굉장히 많네요, 진짜. 앱 사용 보상에서, 뭐 보상 보시죠. 보상에 대한 앱 보상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는데, 보시면은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 파이 앱 플랫폼에서 파이 앱과 디렉토리에 있는 타사 앱을 포함한 추가 마이닝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이오니어스의 앱 사용 보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태계에 도움을 준다. 첫째, 개발자들에게 시장 접근 권한과 앱에 대한 인상을 심어줄 거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산업에서 실행 가능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였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쭉쭉 되어 있고, 뭐 보시면 돼요. 그냥 둘째, 인상과 사용의 증가는 잠재적으로 파이 앱에서 파이오니어스 지출 증가로 이어져 파이 수요를 증가시킬 거다 해서 파이 앱을 열심히 사용하라는 거고, 파이 앱을 방문하는 파이오니어스의 사이에서 외적 인센티브에서 본질적 동기부여로 점진적인 전환을 달성하고, 그러니까 뭔가
파이 앱에 대한 걸 열심히 사용을 해라 이런 뜻이겠죠. 열심히 사용을 한다면 그만큼의 보상을 주어지게 된다 이런 뜻이고, 이건 계산법은 한번 상세하게 나와 있으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앱 사용 보상의 공식의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기간 동안 모든 앱에서 보낸 일일 평균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파이 앱을 사용할수록 뭔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진짜 사용을 말하는 겁니다. 파이 앱 사용. 신기하네요. 이걸 어떻게 집계를 할지 이런 부분이 좀 신기한데, 뭐 계속 켜놓고 있어도 보상을 조금씩이라도 해준다 이런 뉘앙스로 좀 판단이 되고요. 보시면은 2년 동안 파이 채팅에서 파이 채스에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파이 채스를 안내하는 데 도움을 준 파이 채팅 진행자들이 메인에 출시되면 앱 사용 보상을 더 높은 속도로 채굴할 것이라는 점. 그래서 기존에 파이 채팅을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 정보를 주신 분들은 그만큼 뭔가 보상을 해주겠다. 그만큼의 도움을 주겠다는 거고, 노드 보상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드는 보유자들의 영역이고 누가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보유자는 아니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노드는 전문가들 많으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더 좋을 거예요. 자, 노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KYC가 메인넷 보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KYC를 완료하는 데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6개월이라고 공개를 드디어 했습니다. 6개월. 잃어버린 파일을 메인넷으로 옮길 수 있다. 6개월 창밖에서 채굴된 모든 파일을 읽고 6개월 동안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굴된 파일은 KYC를 통과하거나 KYC 정책이 변경될 때까지 6개월 동안 무기한 유지된다 라고 나와있고, KYC 마이닝 프레임워크는 향후 모든 적격 파이오니어스가 KYC 솔루션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만 시작하며 사전에 커뮤니티에 공지될 예정이다. 메인넷을 출시할 때 6개월 제한은 아직 바로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YC를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과 KYC를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긴급성을 만드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세요. 검증되지 않는 파이가 6개월의 KYC 유예 기간을 넘어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되는 것을 방지하고, KYC 파이오니어스 채굴을 위해 비축한다. 그리고 스팸하고 남용을 제한한다 라고 나와있고, KYC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안 서클 추천팀에 있는 다른 개척자의 잔액 및 잔액의 메인넷이 이전이 지연된다 라고 나와있고, 메인넷에 잔액이 없으면 파이 앱에서 결제를 사용할 수 없는 파이오니어스 유틸리티 기반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한다. 6개월간의 기간 동안 개척자들은 채굴된 파일을 되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검증 과정은 일반적으로 3년 동안 실행된 파이의 기계 자동 예측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30일이 지나야 KYC 인증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새로 생성된 계정.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새로 계정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아니 6개월이면은 내년 6월까지만 딱 기간 설정해버리면은 그 이후에는 그럼 못하는 거냐 이렇게 했을 때 1억 명을 절대 넘을 수 없다라는 이런 논리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논리가 아니라 새로 계정을 만들 경우에도 그 시점부터 6개월까지는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만 KYC 인증을 하면 된다라는 충분한 이런 기간을 줬다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YC 검증을 6개월 이상 지연한 개척자의 손실된 파이는 메인넷으로 이관하지 않을 거고, 롤링 6개월 KYC 유예기간을 넘어 시스템 전체 기본 마이닝률 계산에서 회기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와 이거 진짜 빡세네요. 그죠? 베타 테스트넷 메인넷 세 가지 주요 단계가 있고, 베타에 대한 내용은 아마 기존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설명했던 내용과 비슷하죠. 233개 국가의 지역에 도달했다 해서 내용은 굉장히 비슷하고, 볼 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파이 네트워크는 3천만 이상의 파이오니어스가 참여를 했고, 0개에서 10,000개 이상의 완전한 기능을 하는 커뮤니티 노드, 그리고 100,000개 이상의 일일 활성 노드가 대기 목록에 포함될 정도로 성장을 했다. 그 다음에 파이오니어의 KYC 인증은 메인넷으로 균형 마이그레이션에 선행한다. 수백만 명의 파이오니어가 KYC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파이 에코시스템에서 유틸리티를 만들고 기술과 에코시스템 설계를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메인넷은 2가지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그 다음에 메인넷 그리고 12월에 시작될 것이다 해서 정말 12월에 시작이 될 걸로 공지들이 떴잖아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YC에 대한 내용이 쭉쭉쭉 나와 있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미 지금 핵심 내용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3년 동안 이제 열심히 뭔가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 준비를 했다. 개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KYC를 통과한 경우에는 밸런스를 메인넷으로 이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기존에 설명을 해드렸던 거라 제가 좀 넘어갈게요. 기존 설명을 뒤에 붙인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상세하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오픈 네트워크 기간이라는 건데, KYC 진행 상황에 따라 파이 기간은 파이데이 3월 14일 또는 파이 투데이에서 곱하기 2를 한 6월 28일 이후에 시작될 것이다 해서, 개방 네트워크 기간은 밀폐 네트워크 기간의 방화벽이 제거돼서 다른 네트워크, 지간 메인넷, 파이 메인넷에 연결하려는 모든 사용자와 같은 외부 연결을 허용한다고 돼 있고, API 호출은 차단되지 않으며 파이오니어스는 파이 노드하고 API 서비스를 직접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개척자들은 다른 블록체인과 연결성을 갖게 될 것이고, 커뮤니티의 노드도 메인넷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상장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뭐 예측을 할 때 뭐 이때쯤에 상장을 할 것이다 내용은 있는, 이런 내용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상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너무 확대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은.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다른 지갑으로도 뭔가 유동성 있게, 유동성이 아니라 뭔가 좀 자유롭게 교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의미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KYC를 인증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 봤을 때 두 번째, 이제 1000억 개의 공급량이다. 1000억 개가 최대다. 최대 공급량. 최대 물량. 세 번째, 우리가 현재까지 채굴한 양은 300억 개에 불과하다. 자, 네 번째, 노드하고 노드, 그 다음에 그 파이 앱 이용, 그 다음에 락업, 이런 것들이 이제 채굴 양과 채굴 속도죠. 결국은 채굴 속도, 이런 거에 이제 기여를 할 거다. 기여를 해서 좀 더 속도를 빨리 뭔가, 채굴 양이죠. 채굴 양을 기여를 할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노드에 좀 집중할 필요 있고, 앱 이용과 락업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파일을 락업을 설정할지 이런 것도 한번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또 결정을 해야 되고, 저도 좀 고민이 많아요. 일단은 100%, 자 100%를 할지 아니면은 90%를 할지 좀 고민이 많고, 어차피 지금 채굴 양이 뭐 300억 개인데 아직 1000억 개가 남아있다고 하면은 그냥 500%를 때려 넣을까? 아니 500%가 아니라 그 기간을 3년으로 풀로 때릴지 아니면 1년으로 때릴지, 이게 사실 여기서 좀 경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솔직히 2주나 그 몇 개월 이렇게 단기 계열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이틀 동안, 하루 이틀 동안 고민해보면서 그때 한번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코인에 대해서 너무 영상이 길었는데, 어쨌든 간에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었던 실정인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파이코인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파이코인이 가는 방향과 무궁한 발전을 저는 응원하고, 그리고 파이코인 꼭 정말 성공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